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강원도는 우리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더 많은 영광을 누릴 잠재력이 무궁한 보고입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강원도의 핵심 가치는 평화와 에코, 디지털입니다. 저는 신세대 평화와 에코 정치, 디지털 혁신 국가를 국민 앞에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미래의 강원도는 추미애와 함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후 위기에 대응해 신재생 에너지 전환 시대의 독보적인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해서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디지털 혁신 경제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는 더 이상 미래의 땅이 아닙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기회의 땅이자 결실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추미애는 강원도의 희망찬 미래를 향하는 페달을 힘차게 밟겠습니다. 평화, 에코, 디지털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페달처럼 하나가 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 추미애의 신세대 평화, 강원도를 평화 경제, 평화 관광의 메카를 향해 페달을 힘차게 밟겠습니다. 저는 제2호 공약인 신세대 평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하에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한 평화 정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2천억 규모의 청년 평화 기금, 한반도 청년 정상회의, 남북한 대학교 간의 교환 학생제, 남북한 유스 올림픽, 한반도 역사문화 청년 대학생 탐방단, 대북 경제 협력 사업의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5% 이상 의무화 등 청년 세대를 평화 세대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공약을 강원도부터 비중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가 강원도 예산에 평화 발전 특별 계정을 별도로 설치해 강원도가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데 보다 수월하고 비약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강원도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연계하는 국제 통해 평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강원도가 평화 경제 환동해권 전초 기지로 도약하는 필요한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주요 SOC 사업에 대해 평화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신개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도입해서 신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추미애의 에코 정치, 강원도를 최상급의 생태 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향해 페달을 밟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으로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가야 합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며 여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석탄 산업에 의존해 왔던 강원도로서는 오히려 석탄 발전의 조기 종결 계획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생산의 보고로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석탄형 일자리를 에코형 일자리로 신속하고 정의롭게 전환하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풍부한 산림 자원과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의 고도기술 개발과 생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 및 탄소 중립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 추미애의 디지털 혁신국가,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 디지털 산업 구축을 향해 페달을 밟겠습니다. 강원도는 오랫동안 상수원과 산림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제조 비중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소득 수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원주의 디지털 헬스케어, 2020년 삼척동해 평창 강릉의 액화 수소 산업에 이어 올해 추가로 춘천과 원주에
정밀 의료 산업 분야에 대해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규제 자유 특구에서는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신제품을 실증 상용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미애의 제4호 공약인 디지털 혁신국가 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저는 국제표준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국제표준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의 규제자유 특구에 양산 기술뿐만 아니라 원천 기술과 딥테크에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향후 4년간 규제자유 특구에 투자하기로 한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100억 원 규모를 당연히 늘리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별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공개에 정부를 표방한 바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수요는 늘어날 것이며 강원도는 네이버의 사례처럼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스토리지와 빅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 추미애가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달려가고 싶은 나라는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에 맞서 합리적 공정과세의 지대개혁을 천명하였고 분단의 극복을 위해 신세대 평화를 약속드렸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에코정치와 기후정의를 말씀드렸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 디지털 혁신국가의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더블 복지국가로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국민의 삶을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보듬는 21세기형 선진 복지국가를 약속드렸습니다. 국민 안식년제를 도입해 누구나 평생에 3개년을 지정해 매달 1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산업세 수당을 제안드렸습니다. 재정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저는 대선에 나서면서 다시 촛불, 다시 평화, 다시 하나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개혁에 실망하고 돌아섰던 시민들께서 추미애의 깃발 아래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개혁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진심, 그 하나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분단과 전쟁의 위험, 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 청년 실업 문제 등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개혁과 진정성 있는 추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추미애의 4회대 개혁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은 진정한 국민 통합입니다. 개혁 없는 통합은 개혁을 미루자는 핑계에 불과하며 통합 없는 개혁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가적 대전환 시기 21세기현 선진 강국으로 가는 길에 강원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소신과 강단이 있는 추미애, 누구보다 더 믿음이 가는 추미애, 추진력 하나는 똑부러진다라고 여러분께서 인정해 주시는 추미애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선 후보가 되면 검찰총장하고는 신분이 다르죠. 국민과 언론이 묻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겁박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국회에서 불러달라라고 하는데 뭐 국회 법사위원 중에는 장제원 의원처럼 우리 윤석열 후보 캠프에 들어가서 합류한 의원도 계시는데 객관적인 그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뭐 그냥 편향적인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국회에서 당당하게 부르면 나가겠다가 아니라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스스로 그 디지털 문서의 출처를 밝혀라 하는데요. 사실은 손준성 그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수족과 같은 눈과 귀와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는 일이. 그래서 이건 객관적 정황 증거 또 그
고소장 문건 안에 담긴 내용들이 그 총장 본인과 측근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부인의 경제 생활, 그것도 수년이 지난 그런 주가, 뭐 주식 거래 이런 걸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런 자료, 거기에 대한 해명, 또 상대방을 고발하라 그랬으면 구체적인 증거, 또 첨부된 그 판결문도 또 이 판검사들이 아니면 킥스라는 그 데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자 본인이 관련이 직간접적으로 돼 있다라는 그 합리적 의문을 비켜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그 디지털 문서의 출처를 밝혀라, 공익 제보자가 누구냐, 뭐 그 사람의 관련성이 밝혀지면은 이게 다 공작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 공익 제보자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미 공익 제보자 신분을 취득한 것이거든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런데 그 공익 제보자를 밝혀라 하는 것들은 그 자체가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고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겁박하는 것이죠. 또한 마치 제2의 추용 갈등 만들겠다 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을 추용 갈등이라고 해서 가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기문란 사건인 총선을 앞두고 건풍을 획책했던 국기문란 사건인 이 청부 고발 사건을 본인의 의혹의 진원지에 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문건의 출처를 밝혀라, 제보자를 덜쳐내겠다 하는 것들은 먼저 본인이 성실하게 설명해야 될 여러 궁금증에 대한 성실한 답변 대신에 프레임을 전환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네. 이제 와서 판도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일찌감치 윤석열 후보의 그 실체가 아주 반헌법적이고 이 어떤 법치의 성격, 기본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으로서도 부적격자이고 또 더군다나 국정 전반을 이끌 그런 비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헌법적, 반민주적 정치 검찰이다. 정치 군인 시대를 끝냈더니 정치 검찰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경고하고 또 국민의힘당이 여론 지지 높다고 해서 불러드렸지만 아마 쑥대밭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와서 뭐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약간 앞을 내다보지 못하시는 단견이시라 할 수 있고요. 네, 뭐 그것 때문에 뭐 우리 그 이쪽 진영이 뭐 영향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개혁은 제때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 빼고는 다 캠프의 국회의원님들을 거느리고 계세요. 줄 세우기를 해서. 이게 만약에 검찰이 이 분권적 원리에 따라서 수사 기소를 함께 갖고 있지를 않고 영장 청구 수사 기소를 각각 분리를 했더라면 이런 그 국기문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냥 사돈 남말씀하시듯이 논평을 하실 게 아니라 빨리 그 개파 의원들한테 지휘를 하셔서 국회의장도 하셨으니까 추 후보 말이 맞다. 빨리 수사 기소 분리 입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방균형 발전 4.0 시대를 열겠다. 제가 일찌감치 선도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후보들께서 또 그게 동의하시고 뒤이어서 저와 같은 말씀을 지역 다니면서 해주시는데요. 저는 그게 또 이어서 이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예를 들어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저도 이제는 평화의 가치, 평화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우리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것이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예산에 평화발전 특별 계정을 넣어서 별도로 설치해서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평화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재정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좀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 동해 평화 관광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그런 그 세계적인 관광 지대로 좀 해보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이런 사업을 항만이나 뭐 철도 이런 게 또 함께 따라줘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중앙정부가 늘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게 현재 비용과 그 투자 대비 수익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타를 잘 통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의 미래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표를 설계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개념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에코 정치 제가 일찌감치 말씀드렸는데 석탄형 일자리가 아니라 에코형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뭐 구체적인 건 다시 반복을 안 하셔도 제가 요걸 그 보도 자료로 넣어드리고 갈 테니까요.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맡으시죠. 네,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입니다. 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사권이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이렇게 분산돼 있는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을 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장 지시 없이 못 움직인다라는 건 업무에 관한 건 그러한 것이고요. 독자적인 업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화장실 가거나 물 마시거나 하는 건 총장 지시 없이 할 수 있어요. 생리적인 건. 네. 그래서 총장이 지금 말의 초점을 윤석열 후보가 말의 초점을 놓치고 답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면 되고요. 또 그 기구를 이 조직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조직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대검 차장 밑에 직할 체제로 돼 있어요. 대검 차장은 뭡니까? 총장 보좌역인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대검 차장이 구본선 대검 차장인데요. 그 구본선 대검 차장이 윤 총장을 대리해서 지시했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그 얘기나 뭐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역시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윤 총장 말이라면 구본선 차장 핸드폰도 빨리 갖다 드려라 조사 받는 데다가 내가 억울하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협조를 부탁하면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내놓으면서 한동훈 핸드폰도 안 내놓고 꽁꽁 감춰두고 본인 것도 협조 안 하고 또 뭐 그 구본선 것도 안 내놓고 손준성 것도 안 내놓고 하면서 디지털 문서의 출처를 밝혀라. 그럼 되겠습니까? 본인이 밝혀야지. 그런 걸 안 물어보세요? 그쪽에다가 오후에 물어보세요. 디지털 문서의 출처를 밝혀라 그러는데 그 문서 출처는 윤석열 후보 측이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추미애 후보가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라고 전해주세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오후에 물어보실 게 많겠는데요.